안녕하세요. 청취자분. 오늘은 한 질문자께서 보내주신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, 외도 문제를 겪고 계신데 하필 그 배우자가 공무원이신 경우예요. 이게 그냥 개인적인 배신감이나 상처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인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혹시 뭐 직장에서 해고라도 되는 건 아닌지,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걱정까지 더해져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,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. 이 사연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질문이고요. 답변은 그 송명호 변호사님께서 직접 달아주셨어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명호 변호사님 워낙 명쾌하고 또 되게 사려 깊은 답변으로 유명하시잖아요.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정말 꾸준히 활동하시고 또 의뢰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시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더라고요. 요즘에 또 유튜브로도 법률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감사하다고 메일도 보내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차근차근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. 청취자분들께 좀 명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목표고요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질문자님은 공무원인 아내, 편의상 A씨라고 할게요. 이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.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, 그 수위가 감봉 정도인지, 아니면 진짜 걱정하시는 것처럼 퇴직, 그러니까 해고까지도 갈 수 있는 건지, 이걸 너무너무 궁금해하셨어요.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? 네, 그렇죠.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.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을 보면 일단 공무원의 분류는 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품위 유지의 의무요. 공무원은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공직이라는 게 신뢰가 중요하니까요. 사생활이라고 해도 이게 공직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징계 종류가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굉장히 다양합니다. 종류가 다양하다고요? 어떤 것들이 있죠? 그 답변 보니까 와, 범위가 넓던데요? 네, 그렇죠. 가장 가벼운 건 이제 견책이라고 해서 약간 주의를 주는 정도고요. 그 위로 감봉, 정직, 강 등이 있고 가장 무거운 건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해요. 파면 해임이면 그게 바로 해고 퇴직인 거죠. 와, 정말 가벼운 것부터 완전 공직 박탈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? 맞습니다.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불륜이면 무조건 감봉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.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. 여러 가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나요?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그 부정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,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, 또 이게 외부에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있었는지, 그리고 그 공무원의 평소 행실이나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지, 심지어 직급이나 지금 맡은 업무랑 관련이 있는 불륜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 대상이 된다고 해요.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고는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감봉이나 정직 수준이다. 이 부분이 조금은 안심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질문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그 퇴직 가능성이잖아요.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닌 거네요, 그럼? 네, 그렇습니다. 그 가능성, 그러니까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. 특히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그 불륜 상대방이 같은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만난 사람이랑 관계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직무랑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면 중징계 가능성이 커지고요. 또 언론에 크게 보도되거나 해서 사회적으로 물애를 일으킨 경우 아니면 과거에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는데 또 그런 거다. 이러면 이제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.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송명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거죠. 변수가 많다는 걸. 그렇군요. 결국엔 그냥 불륜이다 이 사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체적인 상황이랑 맥락을 다 따져서 결정되는 거네요. 정말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군요.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이 그래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설명해 주시니까요. 네, 맞아요. 각 사건마다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. 그걸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시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는 공무원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질문자님의 사연, 그리고 또 신뢰받는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공무원 불륜 징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핵심은 이거네요.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 수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이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거. 네,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된 법 규정이나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데 정말 중요할 거고요.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공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품위 유지 의무라는 잣대로 이렇게 평가받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이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? 이 부분은 참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